안녕하세요, 박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효창공원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효창공원역, 여기 용문동 주변인데요. 용문동 주변에는 크게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용문동 길을 걸어 다녀 보면서 한번 하나씩 말씀드려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원효로 2가 공공 재개발 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용문동 모아타운이라고 하는 투자지역, 세 번째는 바로 이제 용문시장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걸어가 보시죠. 이 효창공원 압력에서 쭉 걷다 보면 저 앞쪽에 이제 용문시장이 나오는데요. 용문시장 전에 이제 좌측편에는 원효로 2가 공공재개발 사업지가 있습니다. 원효로 2가 공공재개발 사업지는 말도 많고 탈이 많은 지역인데요. 사실 공공이라는 단어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항상 좋은 땅은 그 가치에 맞게 활용이 돼야지만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고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저 앞쪽으로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그 주변 개발이 시작이 되는데요. 대규모의 개발 사업, 대규모의 업무지구가 생기게 되면 이 주변이 이제 곧 용산의 얼굴, 그리고 대한민국 서울의 얼굴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지 용산 한복판에서 이렇게 공공 재개발 사업을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길 건너편은 바로 이제 용문동 모아타운 추진 지역인데요. 초기에는 이제 주민 동의율이 58% 정도가 한 번에 쭉 걷어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되겠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모아타운이 되겠다라는 움직임보다는 이제 투자 세력, 투기 세력들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더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이슈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용문동 모아타운 추진 지역, 저희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이제 앞쪽으로 가보면 용문시장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가서 또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용문시장 사거리 앞입니다. 이 뒤쪽으로 보면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있고요. 대규모의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용문시장은 현재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준비 중에 있고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초고층 빌딩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 빌딩 안에는 호텔,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이제 입주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 곳곳을 살펴보면 6.25 전쟁 때, 6.25 때에 지어진 건물들도 있고요. 도심 재생 사업, 벽화 그리기 사업으로 인해서 용문시장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더뎌졌고 시장 상권조차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이쪽 상권을 이용하는 계층들조차도 대부분 소비력이 약한 어르신 계층이고요. 현재 용문시장의 토지 등 소유자는 약 150명 정도입니다. 75명 정도, 절반 정도가 이제 주택을 보유한 소유자들이고요. 나머지 75명은 상가 소유자들입니다. 현재 이제 동의서가 50% 넘는 동의율로 이제 구청에 접수가 됐는데요. 어떻게 이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는 상가들만 있는 곳에서 이렇게 동의서를 접수해서 개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품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전부 동의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주택을 가지고 계신 사람들 일부, 그리고 상가를 가지고 계신 일부의 사람들도 사실은 동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크게 일반 재개발 사업의 상품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 재개발 사업지에서 만약에 상가를 보유하게 되면 상가는 기본적으로 상가 조합원들의 수 자체가 작기 때문에 현금 청산에 대한 부분, 말 그대로 의결권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 조합원들의 의견대로 많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겠죠. 요즘 트렌드는 재건축 아파트들의 경우에는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 부분을 재건축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많고요. 일반 상가는 이제 별도의 상가 재건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같은 경우에는 상권 활성화의 목적을 두고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상가 주인분들도 충분히 동의를 하면서 사업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의 목적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역세권 활성화의 가장 큰 특징은 권리가액을 그대로 다 인정을 받는다라는 부분입니다. 대지주분들도 쉽게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대지주분들도
권리가액만큼 다 보상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만약에 이 용문시장에서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으로 진행이 됐으면 이 사업은 절대 진행이 될 수가 없는 상품입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용문시장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월세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월세에 대한 부분은 사실 빠른 사업 속도로 어느 정도 좀 보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추진했던 미아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경우 지금 철거가 돼서 2026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5, 6년 안에 사업이 진행되고 철거되고 입주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 꼭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용문시장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현재 동의서가 진고돼서 구청에서 사업지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업지만 선정이 되더라도 프리미엄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변수가 많이 줄었다라는 뜻이겠죠. 용산이라는 핵심 지역 안에서 상권이 소비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바로 이 용문시장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정부에서도 이러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방치하리 만무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네덜란드 마켓홀 방문을 통해서 얻은 직접적인 성과를 바로 용문시장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용문시장 역세권 활성화 사업 반드시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용산 지역 내에서도 가장 적은 투자 금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문시장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위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